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사설보호소 가축 분뇨 처리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정부나 이런 학계나 이런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동물 보호 관리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보여요. 한 마리가 하루에 몇 그램을 싸고 그거를 처리하는데 어떠한 이런 게 과연 필요한가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몇 마리가 보호를 되고 있는데 하루에 변이 구루마루 한 개가 나오고 한 개 반 나오고 이런 상황에 한 마리가 몇 그램을 그게 뭔 상관이냐고. 그리고 사설보호소를 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사설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이 뭐 뜬장에서 이렇게 하고 똥만 쏙쏙 빠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 안에 털이 계속 섞여요. 보호소에서 아이들 배변을 처리를 하려면요. 이게 변을 싹 수거를 해, 청소를 해가지고 걷어와서 바닥에다 깔아놓고 토치로 털을 다 끄실러야 돼요. 털을 다 태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미생물하고 섞여서 발효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거름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과거서부터 개똥을 계속 그냥 갖다가 밭에다 뿌렸던 사람들이, 이게 야채를 심고 곡식을 심어 놓으면은 나중에는 그 개똥이 마르면서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밭을 자꾸 일구고 하다 보면 거기에 개털이 오히려 올라와요. 말라서. 썩질 않으니까. 그것이 곡식에 들러붙어요. 뭐 야채나 채소나 이런데. 그러면 그 채소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개똥은 보호소 똥 같은 경우는 밭에다가 거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공을 하고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해요. 고려를 안 해요. 저 그거 회의하러 가가지고 진짜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개똥을 이렇게 아침에 쫙 수거를 해갖고 와서 토치를 싹 끄시려면 주변에서는 개 잡는 줄 알아요. 그 정도로 털이 많이 섞여 나와요. 특히나 털갈이하는 여름철, 뭐 봄, 가을철 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변하고 같이 섞여 들어가요. 이게 다른 가축들 같은 경우는 털갈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사실 개들은 다르거든요. 저는 그 사설보호소를 규제 안에다가 그 정책 안에다가 지원한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그런 걸 요구를 했거든요. 사설보호소에다가 뭔가를 뭐 금전적으로 뭔가 저기를 해서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안 한다. 근데 사설보호소가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뭐 변을 치운다거나 아니면 변을 치울 수 있는 뭐 위탁처라든가 또 아니면 사설보호소에서 뭔가 필요했을 때 어디에서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좀 갖추어주면 자 정부에서 하려는 대로 다 하겠다. 근데 그런 거는 배제가 돼 있는 거예요. 개농장하고 번식장 같은 데는요 지자체에서 우리가 민원을 넣고 고발을 해도요 강제 이행금 같은 경우 그렇게 내도 신경 안 써요. 왜? 걔들은 거기서 버는 수익이 있으니까 벌금이 나오면 벌금 내고 해요. 그리고 공무원들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고 싸우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사설보호소는 어떠냐? 사설보호소 소장들이 그렇게 독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그 불쌍한 동물들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나오면 가슴이 먼저 덜컹해요. 놀래요. 그러면 보고 가서 점검하고 가면은 여지없이 사람도 뭐 얘기도 없이 여지없이 강제 이행금 또 아니면 처벌 개고장이 날라와요. 그럼 그때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걱정들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뭐 그것이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장기적으로 오잖아요. 이행될 때까지. 그러니 사설보호소를 정책 안에 그 규제 안에 넣겠다. 그리고 관리를 하겠다. 거기에 동의하는 사설보호소 소장님들이 과연 몇 명이나 계시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사실 나가서 그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거고요.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자리에 참여를 해서 자꾸 그 회의에 참여를 하고 내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행강 하나만 생각을 하면 나도 똥배짱 부리고 그냥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행강보호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의 보호소의 문제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정책 토론회에서도 발언했듯이 불과 3, 4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사설보호소가 거의 3~4배가 늘어났어요. 근데 통계로 그들이 전수조사라고 해서 통계로 낸 거는 거의 한 80개라고 얘기를 해요. 80개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뭐 거의 한 200개가 넘어요. 왜? 사설보호소를 하면 지금 그 활동가들이나 시민들 머릿속에 사설보호소로 하면 50마리 이상 뭐 사육하는 애들은 다 사설보호소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 데가 보면은 거의 200~300개가 돼요. 왜 그렇게 늘어났는가는 고민을 안 해요. 자, 네발친 보호소가 왜 생겼습니까? 저희 행강보호소가 왜 생겼습니까? 버려지는 애들 1마리, 2마리 우리가 길거리에서 구조해온 게 아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불법법 시장에서 폐결으로 넘어가는 애들을 구조하기 시작해갖고 이 보호소가 시작이 된 거고, 또 동물병원에서 안락사 시킨다 그러니까 거기서 데려온 20~30마리가 행강보호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그 아이들은 다 거의 다 입양이 갔고, 거기다가 개장수들이나 그 개식용의 목적으로 사육되던 아이들을 구조해온 애들이 대형견들이 지금 100마리가 넘어요. 그러면 대형견들 같은 경우 해외 입양으로 보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네발친 보호소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에는 사실 보호소로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당장 뭐 구조하고 뭐하고 하는데 잠시 보호해 줄 건 뭐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개농장을 한번 치거나 학대견들을 구조를 해오면은 보호소로 데리고 오잖아요. 보호소로 데리고 와서 1마리, 2마리 늘어나다 보면은 50~60마리 금방 늘어나죠. 저희들 같은 경우 나가가지고 아이들 진짜 이 아이들을 구조해야 돼. 그래서 무조건 구조하러 가면은 하루에도 몇백 마리가 구조가 돼서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사설보호소를 규제 안에다 넣겠다고 얘기를 하고, 모든 정책,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복지의 모든 정책은 탄생과 도사를 먼저 염두에 두고선 시작을 하라 이거예요. 고민을 하라 이거지. 근데 그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동물복지 문화나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이나 동물보호에 대한 이런 거를 말하기 전에, 동물학대를 말하기 전에 탄생과 출산을 빼놓지 말라고요. 그 부분을 빠지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수박 겉핥기예요. 근본을 바꾸는 방법으로 가는 거는, 그 방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식 개선이에요. 여러분들의 관심이에요. 또 여러분들의 참여예요. 그거 없이는 절대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또 바뀔 수도 없을 뿐더러 바뀌지도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먹는 사람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를 더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를 업으로, 생계로 삼아가지고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농조합이라는 그 단체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을 시켜줄 때는 뭔가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영농조합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이 농민이고 농업이고 농민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그 조합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정부에서는 이미 그 개농장이나 이런 곳을 하나의 농민 사업으로 갖다, 농촌 사업으로 갖다 인정을 해버린, 농촌 산업으로 인정을 한 거고, 농촌 산업의 경제성을 본 거고요. 사업을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산업을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는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은 여태까지 우리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겠느냐. 근데 사실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고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인정한 것부터 잘못된 건데, 사실 그 80년대서부터 이미 그 산업은 형성이 되었고요. 형성은 되었고, 또 그 환경부나 이런 데서 지원을 했어요. 환경부에서 무엇으로 지원을 했느냐? 관공서나 이런 그 대형업, 요식업체에서 음식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환경 폐기물인데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업체로 1순위로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업체를 따진 거예요. 그래서 개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사업자를 내가지고 그 입찰을 하면 우선권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거를 수거업체의 그 허가증을 갖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제가 환경부 들어갔을 때
환경부에서는 이게 음식 폐기물이 음식 폐기물로 안 봐요. 그냥 음식물이고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 음식 폐기물을 갖다 처리하는 비용이 그 정부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중에 40%가 개농장으로 동물의 먹이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환경부에서 받아들일 때는 환경 폐기물을 갖다가 음식 폐기물로 40%나 처리해주는 이 산업이 작은 산업이 아닌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 환경부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동물들의 가축의 음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반대 의견을 낼 의향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반하는 그 정책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정희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몇십 년 동안 음식 폐기물이 사회적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대안을 만들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 음식, 그 동물들의 음식으로, 동물들의 먹이로 갖다가 처리할 생각을 하고 있느냐. 빨리 그 대안을 만들어 갖고 와라. 그게 이제 그렇게 쪼이기 시작한 게 최근이에요. 불과 3, 4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그 동물의 먹이로 사용을 안 할 때는 환경 투기를 했어요. 저 해양 투기를. 바다에 해양 투기를 했는데, 해양 투기가 국제법으로 이제는 금지가 됐잖아요. 금지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그 동물들의 먹이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막으면 이게 지금 뭐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이 환경부 사무관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대표님, 아파트에서요. 자, 동물의 먹이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아파트에서 만약에 음식 폐기물을 치우지 못하는 상황이 만약에 한 달 동안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그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중앙정부 공무원이 동물보호단체 대표한테 한 얘기예요. 우습지 않아요? 환경부라 하면은 환경 폐기물 갖다 어떻게든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동물의 먹이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금지를 시키면 음식 폐기물이 쌓여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산이 이루어질 거고, 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워질 거다. 이것이 환경부의 입장이었어요. 이 개식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부처가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중앙 정부들, 각 부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국회도 중요하지만 중앙 정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우선은 두 군데예요. 우선은 두 군데고요. 두 군데하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싸움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그들이 본인들의 잘못을 인지하고 정책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민원과 참여만이 그거를 개선할 수 있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길거리에서 그 개식용을 종식하라고 집회를 해왔던 것처럼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이 그냥 강아지들의 좋은 모습, 고양이들의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예쁘게 행동하는 모습, 귀여운 모습, 이런 것만 보고 만족해 하시던 분들한테도 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동물학대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개선이 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려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 사실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고, 방송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시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